안녕하세요. 따요입니다. 저번 시간이었죠? 제2강 스케치와 스케치 평면의 개념이라는 주제의 강좌에서 제가 스케치 관련하여 설명 너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보충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새 문서를 클릭해서 저희가 함께 만들었던 강좌용 파트로 진행하겠습니다. 평면은 정면을 선택하신 후 스케치 아이콘을 클릭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그릴 수 있도록 지금 선택을 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선을 클릭한 상태로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클릭 한번, 그 상태로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은 선이 따라다니죠. 그리고 싶은 위치로 가서 다시 한번 클릭, 다음 그리고 싶은데 가서 다시 클릭, 그리고 클릭 하면 계속 선이 이어집니다. 끊기지 않고 계속 그릴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치거나 스케치가 다치거나 이렇게 스케치가 닫히면은 선이 더 이상 이어지지가 않죠. 이렇게 닫히지 않고는 계속 이어지는데 이렇게 스케치가 닫힐 때는 딱 끝나고 더 이상 다시 포인트를 찍어서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 포인트 앤 포인트 방식입니다. 포인트와 포인트를 찍어줌으로써 그린다 해서 포인트 앤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포인트 앤 포인트 방식에서는 다음 선을 그리게 이렇게 따라당길 때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취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클릭하면 그려지지만은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첫 포인트를 다시 찍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포인트 앤 포인트 방식에서는 이렇게 선을 그린 상태에서 다음 선을 지정하기 전에 이 상태에서 A를 누르게 되면은, 키보드에 A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원호를 그릴 수 있게끔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항상 탄젠트한 원호를 그릴 수 있게 되죠. 근데 다시 이 상태에서 A를 누르면은 직선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기준선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노란 선 기준이 지금 네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A를 누르실 때 그쪽 근처로 가신 상태에서 A를 누르게 되면은 그 선에 탄젠트한 이런 원호가 그려지게 되죠. 나는 이 위쪽에 수직으로 된 방금 그린 선에 수직한 이 선에다가 연결해서 그리겠다. 그거는 이쪽에 가까이 된 상태에서 A를 누르게 되면은 그 선에 탄젠트한 라인이 원호가 그려지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더블 클릭하면은 취소가 되죠. 그리고 선을 다시 또 그릴 수 있는 방법에는 드래그 앤 드랍 방식이라고, 저희가 첫 번째 지점을 클릭하신 상태로 마우스를 쭉 끌고 다니시면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포인트 앤 포인트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선이 따라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그리고자 하는 위치까지 가신 상태로 마우스를 놔두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선이 그려지고 끊기게 됩니다. 이렇게 안쪽에다 이렇게 선을 한번 그리거나 그럴 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선을 그리는 방식에 설명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구속 조건들이 제가 지정하지 않은 것들도 여기 보시면은 평행, 그리고 직각, 일치, 이런 구속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다 원을 하나 또 그려볼까요? 원을 사각형을 그리니 기본적으로 수평 구속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갔고 수직이라는 구속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갔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속 조건이 들어가는 거는 이 메뉴에 보시면은 도구,
그리고 스케치 세팅에 보시면은 구속 자동이라는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직교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근접했을 때 아니면은 이렇게 뜨면은 그거에 맞는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속 자동 이 아이콘을 비활성화 시킨 상태로 다시 한번 똑같은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은 사각형을 그렸는데 이번에는 구속 조건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뭐 처음에 지금 저희가 진행할 때는 스케치 세팅에 구속 자동을 아이콘을 활성화시킨 상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거는 일단은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을 이용해서 한번 수평인 직선을 하나 그리고요. 더블 클릭을 한 상태에서 취소하시고 다시 원점에서 대각선으로 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이 두 개가 그려졌는데요.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선에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수평인 치수는 선의 치수는 100을 입력할게요. 100mm를 입력해 줬고요. 이렇게 대각선인 선에 각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각도는 이 선과 다시 선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각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치수를 배치할 공간을 선택하셔서 각도는 저희가 45도를 넣겠습니다. 45도를 놔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색깔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저희가 색깔이 일반적으로 선을 하나 그리게 되면은 색깔이 파란색이죠. 근데 이렇게 치수를 넣고 보니 검은색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색이 들어갔다는 것은 완전 정의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얘는 이렇게 아무리 끌고 뭐 해도 이동이 되지 않죠. 이렇게 완전 정의된 상태다. 그럴 때는 검은색으로 됩니다. 단지 라인 하나에도 이렇게 선, 양 끝에 꼭지점 이렇게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대각선 선을 보시면은 이 꼭지점은 파란색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꼭지점에는 지금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죠. 이 길이가 정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도 치수를 줘서 같은 길이로 100으로 하고 싶다. 그럼 여기도 100을 넣을 수 있지만은 저희는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아래 선을 클릭하시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대각선 선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속 조건 부가 옵션이 뜨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동등을 눌러서 같은 길이의 선이다라는 것을 구속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꼭지점마저도 검은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완전 구속된 상태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선은 지우겠고요. 그 상태로 원을 눌러 보겠습니다. 원을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중심점을 선택해서 반지름을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원이 그려지는데요. 다시 원을 클릭해서 이 대각선 선의 양 끝점에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에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선에 일치한 점을 기준으로 원을 그릴 수 있는데요. 가운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뜨는 게 보이시나요? 이 점에 가면은 노란색 아이콘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에 갔을 때는 이 아이콘은 일치 구속 조건의 아이콘이고요. 여기도 있죠. 이 가운데 갔을 때 이건 중간점입니다. 선의 중간점에 구속 조건을 부과하여 원을 그리겠느냐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저희는 가운데다 그릴 거기 때문에 클릭한 상태로 다시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그리고 지능형 치수를 다시 선택해서 이 원의 지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뭐 원은 20파이로 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원은 지금
중심점의 위치도 구속이 된 상태고 원의 지름도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검은색으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원은 지금 지름값이 지정이 되지 않았죠. 네, 이 원도 마찬가지로 동등이라는 조건을 구속 조건을 줘서 한번 구속을 해 보겠습니다. 이 원을 클릭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로 이 원도 클릭해서 동등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가운데 원은 치수를 직접 부과하지 않아도 구속 조건만으로도 완전 정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한번 치수를 줘볼까요? 치수를 주는 상태로 20을 줘보겠습니다. 다시 치수를 줬기 때문에 이 원도 마찬가지로 구속이 됐죠. 근데 이 상태로 이 가운데 원에도 한번 치수를 줘볼까요? 그러면은 이 치수의 색깔이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강좌 시간에 자동으로 구속되겠냐는 메시지 옵션을 껐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션에 들어가시면은 시스템 옵션에 스케치에 보시면은 초과 정의된 치수에 대해서 구속 상태 설정 묻는 메시지를 저희가 해제를 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속으로 되도록 설정, 그걸 저희가 체크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구속 조건이 초과된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이 치수를 비활성화시킨 덕분에 알람이 뜨지 않고 지금 완전 정의된 상태로 있는 건데, 이 치수를 구속을 풀어보겠습니다. 구속을 푸니까 이 스케치의 색상이 노란색으로 변하게 됐죠.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항목이 미해결되었습니다. 항목 충돌 이렇게 있는데 노란색은 항목 충돌이라는 의미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치수 두 개, 이 원 두 개가 지금 충돌을 일으켰다라는 뜻이겠네요. 기본적으로 구속 조건으로 동등을 줘서 얘가 20파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거기다 추가로 또 20파이라는 치수를 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은 이 치수를 지우던지 아니면 다시 이 치수를 비활성화 시켜서 구속을 주면은 다시 해결이 되겠네요. 이 상태로 이 치수를 지우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스케치를 남겨둔 상태로 스케치 종료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케치 종료가 있죠. 그리고 이제 히스토리 창을 보면은 저희가 방금 마친 스케치가 있는데 이 옆에 스케치를 보시면은 가로 안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표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스케치를 마쳤는데 스케치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이 스케치는 지금 완전 정의가 되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구속 조건이 부족하다, 완전 정의가 되지 못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클릭으로 다시 스케치 편집에 들어가서 다시 이 원과 컨트롤 누르시고 이 원, 그래서 동등이라는 구속 조건을 다시 주고 전체가 다 검은색으로 완전 정의된 것을 확인하고 스케치를 종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가로에 마이너스가 사라지게 됐죠. 이 상태가 스케치 완전 정의 상태로 가장 올바른 상태의 스케치입니다. 이렇게 완전 정의가 되지 못한 스케치는 이게 스케치 히스토리 창이 쌓이면서 후에 변경할 때 그 스케치를 참조 후 생성됐던 다른 피처나 스케치나 변경할 때 잘못 변경하면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항상 스케치는 완전 정의 상태로 진행을 해야 되죠. 그리고 다시 스케치를 우클릭해서 스케치 편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치수를 다시 구속을 풀어보겠습니다. 구속을 풀는 상태에서 이렇게 항목이 충돌 일어난 상태로 초과정이 된 상태에서 다시 스케치 종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류 찾기 알람이 뜨면서 스케치가 초과 정의되었습니다 하면 뜨죠. 그리고 옆에 히스토리 창을 보면은 스케치의 옆에 가로에 플러스 기호가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까 마이너스는 스케치가 정의가 부족한 거였고
여기 플러스는 초과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다시 스케치 편집에 들어가서 이 치수를 구속을 주고요. 다시 이렇게 검은 상태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알람도 해지되었고요. 네, 옆에 가로도 없어져서 이렇게 완전 정의된 상태로 종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번 2강에서 좀 부족했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긴 했고요. 네, 기본적으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고 다음 제 3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